최근에 운명하신 루이비통 그 디렉터였던 버질 라블로도 건축학과생이었다고 해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젊은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지선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선님이 어떤 대외 활동을 했었고 이런 거를 약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준비해온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소개 같은 거죠. 이거를 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면서 대외 활동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대외 활동은 왜 하게 됐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런 것도 중간중간 말씀해 주실 거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자막이 하단에 달리면은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자막이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넘기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PPT는 어떤 경위로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그때의 감정들도 잊어버릴 것 같고 너무 날아다녀버린 이미지들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 모아두고자 포트폴리오처럼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자라는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왔고 요즘은 자기소개를 MBTI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INFJ이면서 친화력이 좋고 밝으며 책임감이 가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놓은 저의 투머치한 생애인데요. 여기서 좀 대표적인 것들은 저는 봉사를 좀 좋아해서 캄보디아 의료봉사,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부문에서 통역과 뭐 다양한 활동들로 봉사를 하기도 했고 말레이시아 해외봉사 하면서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로도 선정이 됐었어요. 이런 과정을 했고 또 대표적인 건 도전 골든벨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참가를 했는데 나중에 후반에서 이미지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SNS 대표적인 것들이고 대외활동 인스타그램, 그리고 건축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또 패션 인스타그램은 뒷부분에 있고요. 팔로워들이 기본이 1000명이 넘어요. 네. 사실 대우건설 이전에 했던 제 첫 번째 대외활동이 사실 메이크업 위시예요. 이건 제가 대외활동이라고 하긴 좀 애매했다고 느낀 게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칭하지 않았고요. 이 활동은 난치병 친구 소원 들어주기 활동으로서 여기서 느낀 점이 이 난치병 친구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그때 나지 않았어요. 3살 정도밖에 나지 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엄청 건강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난치병을 앓고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그 후에 알게 된 거죠, 이 친구를.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의 질병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이 친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 제가 같이 응원을 하면서 그 친구를 향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 다음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팀 미션과 이렇게 매주 개인 미션 했는데요. 결과가 매우 좋았어요. 최종 우수팀도 됐고요. 최종 개인 우수자 5위로도 했고 우수상도 5위에 우수상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가 정말 지원금이 진짜 대단해요. 이 나중에 결과에서 최종 우수팀 1등한 분이 막 200만 원을 주나? 개인 우수자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약간 10만 원 단위로 살아서 저가 5위였는데 50만 원을 받았나? 돈을 진짜 많이 줘요. 짱이다. 네, 거의 한 1000만 원을 갑자기 마지막 날 이렇게 확 뿌리면서 그래서 그때 조금 후회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후회를 했던 경험이었고 이 아래 콘텐츠들은 다 제가 개인 미션으로 만들었던 콘텐츠들입니다. 그 다음은 턴체 서포터즈는 제가 어학 서포터즈인데요. 이때가 좀 제대로 된 마케팅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어떻게 더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케팅 이런 기획안도 만들어 봤고 매주 제가 이걸 참여해보고 활동해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제가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EBS 온라인 멘토는 제가 작년에 1년간 활동했던 건데요. 비대면 활동이고 이것도 돈을 주거든요. 통영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6명을 온라인 멘토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저에게 많은 배울 점과 의미를 줬던 활동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게 어리지 않다라는 것도 새로 알았고요. 아이들이 생각이 진짜 깊구나 해서 저도 많이 리프레시되고 힐링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통영초등학교 전교생이 6명은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그 중에 6명? 네, 그 중에 6명입니다. 네. 그 다음엔 제가 패션 서포터즈 첫 번째 했던데 이거 너무 피드가 이렇게 화려하고 했는데 이때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저도 몰랐는데 이 서포터즈가 2000명 대 1로 제가 붙은 거였어요. 아, 진짜요? 네, 몰랐거든요. 대박. 저도 근데 제가 이
계정을 운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또 말로 엄청 이빨린 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난 이걸 이렇게 꾸민다, 너네 하면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뽑혔던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10만 원 지원금을 줬나? 그래가지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고 이렇게 피드를 꾸면서 올렸던 활동입니다. 그 다음은 브릿징 코리아 청년 파트너는 탈북민 기업을 마케팅하는 건데, 제가 이 활동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지금도 중요한데 전 북한에 한번 꼭 가보는 게 소원인데 북한을 지금 갈 수 없으니 북한 친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민 기업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탈북민이세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걸 지원하게 됐고, 이후에 이분이 이 금강산 아바이 순대를 파시는 분인데 이분을 위해 홍보 수단으로 뭐 네이버 스토어도 구축해드리고 쿠팡도 구축해드리고 인스타그램도 구축하면서 이후 그 돈을 벌 수 있게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업화에 좀 도움을 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떼신디 방크루는 네, 뷰티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의 약 1년 정도 했는데 매달 여기서 이렇게 주세요. 네일과 패디나 그런 걸 매달 한 6, 7개씩 주셔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고 올리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토 서포터즈는 소셜링 활동인데요. 어찌 보면 제가 블로그를 좀 제대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이 문토 소셜링 하면서도 있어요. 여기서 첫날 만났던 부분이 이 올해 나의 계획이라는 제가 소셜링을 열고 사람들과 줌으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만났던 분이 파워 블로거셔 분인데 그분께서 그 예약 포스팅을 자기는 한 70개 정도 해놓고 매일 글을 올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박. 그걸 보면서 자기는 하루에 한 커피값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나도 매일 블로그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블로그를 좀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블로그에 운이 좋으면 하루에 커피값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수익을 벌고 이제서야 조금씩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학 서포터즈이고요. 앞에 말했던 턴체과 비슷해요. 플리토라는 번역 플랫폼에서 제가 홍보 및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한 게 매우 사람들이 제일 의아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정당 활동까지 해? 였는데요. 사실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안산시장이 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너무 거창한 꿈이죠? 근데 작년에 제가 휴학을 하면서 안산시장? 한번 해볼까? 그 막연한 엄청 충동적인 생각에 그래 정당 활동 해보자 했는데 왜 이 정당이냐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직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하고 계신 정당에 따라온 거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어요. 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 활동을 통해서 도의원분들과 조례도 만들어봤고 정말? 국회의사당도 가봤고요. 이낙연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같이 청년에 대해서 토론도 했었던 매우 그래도 의미 있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다. 그 다음에 건축기자단은 한국건축가협회 기자단으로서 제가 블로그를 하고 운영했다는 게 전 여기서 가장 뿌듯하거든요. 다른 그냥 기자단처럼 기사만 작성했을 뿐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데 제가 많은 힘을 썼다는 게 뿌듯했고요. 블로그를 하나 만들고 그 카페도 따로 구축해 이 모든 작성법 및 레이아웃 공지까지 모두 다 하나씩 하면서 꽤 힘들었지만 이걸 내가 했다는 의미가 있었던 활동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재영 건축가님과 뭐 한수미 건축가님들을 인터뷰한 장면들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는요. 제가 이번 3월호에 기사를 냈어요. 아직 안 나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휴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건축을 사랑하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녹여서 글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 잡담 활동도 이렇게 디자인 활동이 있고요. 이 뒷부분들이 다 제가 디자인했던 거예요. 표지 디자인들이고 제 기사도 한번 작성을 했었어요. 디자이너지만 제가 초반에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싶지만 난 글을 못 써서 디자인으로 지원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분께서 한번 글 써봐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여기 또한 제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냥 난 어렸을 때부터 건축학과에 올 줄 몰랐는데 뭐 오게 되었다. 근데 오니까 뭐 이런 걸 느꼈다. 앞으로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엄청 길다랗게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뷰티 서포터즈인데요. 앞에 패션과 뷰티를 왜 하냐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우선 무료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 좋았어요. 안 그러면 다 제 돈으로 사비로 사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을 그냥 공짜로 받고 난 사진만 올려주면 된다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에 지원하고 체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컬러 렌즈를 거의 끼지 않는데 이때 하면서 렌즈를 진짜 많이 다양하게 껴본 것 같아요. 같은 색깔의 렌즈도 다 다르구나도 좀 알 수 있었고요. 팬톤 삭스도 패션 쪽이에요. 이
이 양말을 제가 코디하면서 예쁘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피드를 오. 만들고 했었습니다. LH 주거복지 청년 기자단은 이렇게 카드 뉴스를 각각 하나씩 만들고 글을 작성하면은 블로그에 LH께서 이렇게 다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스크랩해서 제 블로그에도 옮길 수 있고, 그래서 매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정 공식 서포터즈도 이렇게 전시가 일어나기 전에 홍보글을 다 하나씩 다 적어놓고 이후 다녀와서 글을 적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대외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앞에 부분은 이렇게 제가 요약한 부분으로 놔두고 이외에 한 것들은 서평단 활동도 휴학을 하고 나선 정말 많이 했어요. 서평단을 했던 이유도 책을 공짜로 준다는데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짜로 준다 한번 쓰고 나의 느낀 점을 좀 적으면서 글을 좀 요연하게 쓸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다양한 책들을 경험해 봤고요. 체험단 활동도 대활동 계정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체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보고 이거를 구입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적었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제가 운영 중인 SNS 소개인데요. 제가 대활동 인스타그램을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요. 대활동 계정을 해시태그 대활동만 쳐도 그 계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계정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 동기부여를 얻듯이 제 계정을 보고 누군가도 나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 인스타그램은 제가 휴학을 한 후에 만든 거예요. 타 학교에 진학 중인 건축 학도들은 어떻게 건축을 사랑하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왜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거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건축학과에 대한 정보를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꿈은 컸습니다. 뭐 건축 플랫폼도 만들어보고 싶었고 어플도 만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대화하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가 였는데 작년에 잘 그게 좀 흐지부지 됐지만 언젠가는 뭔가 조금씩 커지게 된다면 이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난 패션 인스타그램도 운영 중에 있어요. 요즘은 좀 뜸하게 활동하고 있긴 한데 다른 패션 계정과 다르게 제가 모든 게시물을 좀 편집해서 업로드하면서 독창성을 부여하고 있고 사람들이 좀 피드가 특이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뭐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꾸준히 좋아하는 옷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또한 제가 뭐 대활동 기록, 일상 기록, 패션, 뭐 팝송 해석, 책 리뷰, 건축 정보 기록 등 엄청 다양한 주제로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꾸준히 너무 꾸준히 했어요. 첫 번째 제대로 된 봉사가 캄보디아 의료 봉사를 갔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고 그래서 저한테 봉사를 꾸준히 해라. 너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장애인 부서 보조 역할이나 뭐 교회 아동부 보조 선생님이나 그런 봉사를 넘어서 월드비전, 그리고 다문화 의료봉사센터 대표적인 게 평창 동계올림픽 시선부문 통역도 했고 연예인 보조도 해봤고 메달 플라자 활동들도 하면서 봉사를 여러 개 해왔습니다. 1365 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봉사 활동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1365. 오, 거기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공식 몇 시간 했다가 떠요. 공식적인 봉사를 했을 경우에는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총 238시간 50분이라고. 아마 이거는 교회 이런 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거는 이렇게 12년 동안 몇 살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야, 최고다. 봉사를 좋아하는 거 지금도 매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꾸준히 뭘 하지? 올해도 아직은 뭔가를 정하진 않았는데 올해도 꾸준히 봉사할 것을 찾고 있고요.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20번을 헌혈을 했는데요. 그 헌혈 어플이 있어요. 지정헌혈이라는 어플인데 거기에 정말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세요. 우리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건강 안 좋아지셨다고 할아버지인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저희는 물 한 번 먹으면 피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 대표적인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녀온 캄보디아 의료 봉사예요. 교회에서 다녀고 사실 이건 의료 선교 봉사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였거든요. 크면서 많이 변했지만 2학년 때 처음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했을 때 본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외국에 가난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교육 하나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알고 엄청 딱딱
푸석한 빵, 저희는 먹어보지도 못할 빵을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그때 처음 알았던, 아 내가 많이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좀 느끼게 되었고, 이후부터 봉사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약 1년간 면접과 교육을 받아서 활동하게 된 봉사활동이고요. 제가 있던 곳이 너무 운이 좋게 메달리스트를 매일 마주칠 수 있는 이 시상식 바로 뒷공간이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던 공간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매일 왔고, 그래서 연예인 보조도 했고, 거기서 제일 에피소드는 북한 그 음악군이 바로 저희 앞에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도 눈 마주치면 안 돼, 말도 걸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과 저희 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때 그 뭔가 당혹스러움도 뭔가 생각이 나고요. 이런 엄청 멋있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나도 저들과 같이 나중에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조금씩 키워갔던 것 같아요. 나의 위치를 조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고3이면 이제 막 공부, 수능 공부하고 이럴 때인데 맞아요. 그때 봉사활동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봉사는 20살 때 했습니다. 지원을 3학년 때. 그 고3 때 지원을 한 거구나? 네. 진짜 재밌었겠다. 그래서 지금 2년 후에 파리에서도 올림픽을 하잖아요. 하계올림픽. 거기에 지원하려고 스페인어를 공부 중에 있어요. 대박이다. 네. 너무 재밌겠다. 얘 이름이 뭐였죠? 이 호랑이? 수호랑과 잔나비. 이 친구 수호랑이에요. 되게 인기 많았던 맞아요. 캐릭터잖아요.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해외봉사는 제가 21살 때 다녀온 곳이에요.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건축학과 동일계로 편입을 할 때 이전 대학교에서 제가 다녀온 의료봉사이고요. 교육봉사도 했었고요. 기업 탐방들도 하면서 다시 한번 해외봉사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되새길 수 있었던 체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활동의 메이커십 미시엔즈 이 과정들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 친구의 소원이 노트북을 갖는 거였거든요. 노트북을 주면서도 함께 이렇게 케이크 디자인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난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직접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 친구의 몸 상태가 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 앞에다가 아침에 몰래 이렇게 꾸미고 왔었고, 이제 나온 이후에 영상통화로 이렇게 같이 축하하면서 파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 다들 동아리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월드비전 동아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월드비전 본사에 가서 뭐 초청받아 인터뷰도 진행하고 2년 동안 총 6번의 캠페인을 진행했었고요. 뭐 과학기사는 제가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자 해서 과학기사를 썼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어져서 기자단 활동들도 기사 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도전 골든벨 사진인데 너무 운이 좋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끝나고 저희 학교에 도전 골든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 되잖아요. 기회가 고3 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면접을 봤었어요. 그때 면접 봐가지고 다 너무 운이 좋게 붙어가지고 참가했던 건데 너무 쉽게 떨어졌던 기억이. 몇 번 떨어졌어요? 10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올챙이도 앞다리 뒷다리 문제에서 떨어졌던 몰랐거든요. 올챙이 한 마리 그 노래에서 앞다리가 먼저냐 뒷다리가 먼저냐? 그 짤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정답은 뒷다리가 먼저입니다. 네, 뒷다리가 먼저더라고요. 골든벨은 제 속설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답안지 맞아요. 저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던데요? 진짜 안 줬어요? 진짜 안 줘요. 엄청나게 두꺼운 문제집과 답안지를 준다고.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조금 불리한 이유가요.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 거의 다 문제를 내니까 대부분 그 끝까지 가는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중이에요. 저희도 1학년이 끝까지 갔어요. 저희는 기억이 다 쇠퇴될 쯤에 고3 때 그냥 보니까 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전 대학교에서 교내 몽골인 한국어 및 학교생활 헬퍼로서 몽골인 친구가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알려주면서 활동을 했고, 경기대 학생각진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활동에 대한 것을 언급했었고요. 마지막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과의 청년대표 회의를 너무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가끔씩 들어오면 인터뷰도 진행했었어요. 이게 대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는 플랫폼이 요즘 것들에서 유채태 4호로 청춘 스크랩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대활동을 하는 이유, 뭐 나의 취미는 뭐, 난 이런 거를 해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편입을 한 이유가 대활동을 하려고 편입을 한 거다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얼추 좀 있습니다. 여행 다녀왔던 얘기는 간단히 되게 많이 다녔네요. 네, 여행을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녔고, 취미생활도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다이어리를 대박.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네.
그때 사실 추억을 잘 못 놓거든요. 저는 좀 집착하듯이 좀 쌓아두려는 편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다 두려고 하는 편이고요. 와. 수채화하기는 가끔 취미를 가질 때마다 그냥 색깔 이렇게 막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화려한 거 이렇게 스트레스 풀듯이 하고, 스페인어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그 파리 올림픽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은 실력이 많이 없고요. 이거는 그냥 제 필기법이라고 그냥 열심히 뭐 산다 이런 느낌으로 넣은 페이지예요. 근데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냥 저의 라이프 스타일로 둔 건데 거의 제 뭐 셀카고요. 뭐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를 나타내주는 페이지로 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야? 몇십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자기소개를 만들었네요. 이제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보이네요. 이거. 오, 맞아요. 그걸 노렸어요. 이거 카페에서 알바했을 때라고 하셨고, 봉사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선님에 대한 소개 영상 잘 봤고요. 그러면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타 전공도 좀 동일하겠지만 특히 저는 건축학과에만 있었기 때문에, 건축학도 친구들이 대학교를 5년을 다니잖아요. 근데 초기 때부터 안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이 건축이 나랑 맞나라는 질문을 이렇게 막 많이 그렇지. 갖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가졌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나오면서 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건축이 꼭 설계만 있는 게 진짜 정말 아닌데, 맞아. 네, 다양하게 눈을 많이 넓히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건축학과만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전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철학도 할 수 있고 인문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걸 접할 수 있고 다 엮을 수 있고, 건축학과 나온 사람들이 제일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눈을 조금만 넓혀서 다양한 것들을 직접 다 서치하고 캐치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치려고 해요. 최근에 운명하신 루이비통 그 디렉터였던 버질 라블로도 건축학과생이었다고 해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젊은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두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게 건축을 향유하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그 마지막 말이 진짜 명언이네요. 그분이 건축 출신인지는 몰랐어요. 그죠. 진짜 충격이네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역시 이분 관련된 SNS 링크 같은 거는 정보란에 있으니까 참고 바라시고요. 오늘 인터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